잠깐 보시고 싶으세요? 그냥 신용복채 펴시고 싶으세요? 보여주세요. 네? 아니, 보여주세요. 저기, 한 번쯤 이렇게 써보고 싶은 생각 있으시죠? 네. 그 맛을 제가 볼 때는 하다못해 한 달 정도라도 저한테 배우는 신용복채 배우더라도 집에서 훈민정음채나 궁채를 써보세요. 네. 써보는 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 훈민정음을 그냥 가로로 쓰는 걸로 해볼게요. 자, 훈민정음 출발할 때 첫 번째 글씨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다 선이고. 자, 이건 이제 원으로 그었죠. 이건 점입니다. 훈민정음 첫 번째 출발해서 세종대왕이 만들 때. 이런 기본 틀은, 그러니까 뭐 이제 이 훈민정음의 기본은 우선 일정한 굵기를 유지한다는 것과 시작할 때 이제 원필로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전서에서 온 건데 신용복채도 처음에 이거를 출발해요. 신용복채도. 신용복채도 출발을 원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붓을 살짝 모으면서 둥글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예적으로 원필이라고 해요. 각을 만들어 주는 건 이제 그 방필이라고 하고 원필이라는 말을 씁니다. 끝에 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끝에도 워낙 둥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둥글게 뭐냐면, 시작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방향을 바꿔서 많이 갔다고 치고, 갔잖아요? 갔을 때 마찬가지로 붓을 모아서 엉덩이를 밀어 이렇게 여기를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시작과 끝을 둥글게 만들어주는 게 그 전서의 그 기본 획인데, 그 획을 가져온 거죠. 근데 이제 한자의 전서 획은 원래 곡선이 많아요. 근데 이제 훈민정음은 전부 다 직선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훈민정음의 기본 저 같은 거고, 궁채를 쓰시는 분들이 이제 궁채로 오면 변화를 주는데, 궁녀들이 쓴 궁채는 한자에는 사실은 없는 저겁니다, 이게. 왜 없는 거냐면, 땅에 댈 때 원래 노봉을 대는 게 한자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노봉이라는 게 이슬 떨어지듯이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없어요. 없는데 궁녀들이 이제 이 모양은 한자의 저기 예서에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는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붓끝을 감추는 게 원래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 궁녀들이 이거를 훈민정음의 훈을 이렇게 쓴다고 보면은 요 붓의 흐름에서 이 부드럽게 하는 붓을 감추는 걸 하지 않고 그냥 땅에 대는 순간에 살짝 노봉으로 쓴 게 이 궁녀들의 글씨입니다. 이게 달라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조심스러운 글씨죠. 왜냐하면 이런 글씨들은 그냥 시작할 때 꼴을 감추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시작하면 되는데, 끝을 예쁘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날카롭지도 않고 둔하지도 않은 상태를 유지한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아주 이런 느낌도 아니고, 대면서 살짝 대서 이렇게 붓끝을, 이런 방식으로 했었기 때문에 궁립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운필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훈민정음이 이걸로 바뀌는 과정에 이 형태 변화를 제가 볼 때는 궁녀들이 정말 놀랍게 한 거예요. 궁녀들이, 남자들이 사각형을 틀을 만들어 놓은 이거를 궁녀들이 이렇게 만들었던 걸 제가 볼 때 궁녀들이 이룩한 이게 공적이거든요, 이게. 이 길이를 길게 해주고 한 게. 남자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씩 다르게 써도 결국은 그 형태를 이렇게 안 받고, 남자들은 그 해서체의 글씨를 가지고 이걸 쓴다면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쓴다면 그냥 이렇게 쓰면서 거의 이 틀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뭐 선조가 쓴 글씨라든가 이런 거는
이런 한자의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쓴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이런 그 훈민정음체와 궁체도